사 변호사님, 예. 지금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고 그 녹취록 파문까지 겹쳐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선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하면서 발뺌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2일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녹취록에 대해서 언론에 흘러나갔는데 당초는 실무자들은 실수로 이렇게 나갔다.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언론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걸 딱 부인하면서 녹취록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 뭐 그것을 녹취를 해갖고 언론에 유출된 그 자체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발뺌하고 나섰어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이준석이가 인정하는 거는요. 예. 자기 핸드폰에 이제 그 자동 녹음 기능이 있다. 예. 자동으로 이게 녹음되는 기능 있잖아. 그거 하나는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번에 이제 부인한 거는 자기의 이제 그 녹취록이나 녹취 파일 예. 이걸 이렇게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유출될 수도 없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잡아떼잖아요. 예. 근데 그 전날에 그 뉴스원 보도에 보면 이제 그 아마 녹음한 걸 이렇게 녹취록으로 예.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수로 유출됐다. 여기까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그 녹취 파일 가지고 이제 그 녹취록 형태로 네. 이렇게 만드는 걸 실무자가 이게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무자가 인정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그 이준석이가 이걸 이게 그 뒤집으려면 뉴스원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청구하든지 예. 이런 데 언론중재위원회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어요. 그럼 이게 그 보도도 옳고 내 말이 또 반대면 그럼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때 언론 보도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맞다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녹음해가지고 그 부분 파일을 실무자한테 주면서 녹취록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실수를 했다. 이게 안 믿어요. 예. 아니 그런 게 중요한 녹취록을 실수로 이게 도둑 분실당합니까? 그건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결국 이게 저는 오히려 이제 고의로 자기가 이제 뭐 윤 총장이 자기한테 사과를 하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 이제 그 과시나 정치를 위해서 그걸 이렇게 녹취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부 친한 언론 있잖아요. 살짝 이게 그 흘린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을 망신 주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저는 고의로 녹취록 만들어서 뿌렸다. 이게 저는 팩트가 아닌가. 이렇게 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언론한테 처음에 그렇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녹취록 만들었는데 그게 실수로 흘러나갔다는 얘기를 자기 쪽에서 했는데 이준석이가 부인하고 나선 것은 이준석이는 국민들을 가분개로 하나? 가재분거 개구리 수준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뭐 진중권 전 교수도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총장도 어제 직접 한 말씀을 했더라고요. 정말 국민의힘은 또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돼야 한다 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던데 당대표가 거짓말을 한다? 더군다나 당대표가 기자들하고 다 그 통화 내용을 그렇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절대 이제 그냥 저 의물증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예. 바로 이제 진실 규명하는 게 쉽습니다. 이준석이가 뭐랬어요? 자기가 이제 윤 총장하고 통화한 게 이미 언론에 중요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짝이 있게 해가지고 녹취록을 누가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준석이가 자기 핸드폰에 그 통화 파일 있죠. 예. 요걸 이렇게 공개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요걸 이렇게 공개해서 녹취록하고 대조해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게 똑같다면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녹취죠. 예. 밖에 있는 이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게 보도된 거 가지고 녹취록을 위조해가 만들더라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만들 수는 없잖아. 기자가 왜 그것을 위조해서 만들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이유도 없고.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녹취록은 속기사한테 가면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게 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라도 이준석이 떳떳하다면 실제 그 녹음된 게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동 녹음된 게. 이거를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녹취록하고 이게 대조를 해봐라.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 옳은지 노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가 거짓말까지 했다. 이러면 이게 지금도 제가 보기에 당대표로 자격이 없는데 거짓말까지 하면 이게 뭐 더 이상 대표로 인정할 수가 없죠. 예. 거짓말까지 했으니 그러면 이게 당장 물러나야 될 사안 아닙니까? 예.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준석이가 이게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해서 녹취록과 대조해라. 이렇게 제가 강력 요구하는 겁니다. 또 이준석 측에서는 뭐 그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권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런 그 지방 언론과 인터뷰 내용도 사실인 것으로 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고 또한 나는 지금 뭐 여의도 정치권 또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토론 2번이면은 윤석열을 주저앉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정보지에 나오고 그 찌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에서 그건 좀 과한 얘기다 해서 뺐다는 또 그런 설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참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뭐랄까 반감이랄까 아니면은 윤석열 주저앉히기랄까 죽이기랄까 이런 것을 시도하는 의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농담으로 문재인가 대통령 됐을 때 예. 나 이제 그 한국을 떠나겠다. 그런 사람들 또는 이제 많았죠. 이재명이가 되면 나 이제 한국 떠나가 이민 가야 되겠다.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 뭐 그런 말.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게 지구를 떠난다. 이거는 제가 보기 옛날에 그 개그맨 김병조 있잖아. 예. 개그맨 배추머리. 그 개그맨 김병조가 지구를 떠나거라. 시골에 아주 바로 옆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개그 프로에서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게 말은 들었는데 이 말은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이게 문재인이보다 윤석열이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네. 문재인이가 되면 한국만 떠나면 되는데 네. 윤석열이 되면 이게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윤석열하고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 불구대천 원수랍니다. 옛날에 부모 죽인 사람은 한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 이게 불구대천 원수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이게 지구를 떠나겠다. 한 지구에서 윤석열하고 이게 같이 살 수 없다. 이거는 자기가 안 했다고 이제 말할 수도 없죠. 이미 다 화면 유튜브로 다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찌라시 있잖아요. 예. 2번이면 이게 주저앉힌다. 저는 이것도 진실로 봐요. 여러 정황상. 찌라시라는 게 보통 99%는 맞습니다. 사실 1%가 좀 틀립니다. 그렇지. 찌라시가. 예. 여러 정황상. 취재. 팩트는 있는데 거기다 이제 뻥을 조금 붙이지요. 찌라시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미워하는 게 맞고요. 그럼 이게 의도가 뭐냐? 의도를 저는 2가지로 봐요. 아 그래요? 이 의도가 보통 사람들에게 유승민 아바타다. 유승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윤 총장에게 공격한다. 이렇게 하죠. 이게 저는 2번으로 봐요. 아 그렇습니까? 유승민 아바타로서 유승민 당선이 소원이다. 아버지 친구 있잖아. 예, 아버지 자기가 친구. 이제 인턴도 했고. 예. 그러니까 유승민 당선이 2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제 그 자기 장사. 자기 욕심이에요. 유승민도 그 다음이고 첫째는 이제 자기가 뭐 운이 좀 안 좋으면 다음에 오시면 밀어주시니까 다음에 서울시장 거쳐서 대선 가고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자기를 좀 이렇게 불러주면 바로 그냥 나이 40만 되면 대선 나오잖아. 이제 36이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그 나도 이게 참정하죠. 대통령 바로 40대 할 수 있지 않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윤 총장을 공격하는 게 윤 총장이 대통령 되면 자기에게 미래가 없다 보는 거예요. 윤 총장 사이에. 오히려 이제 윤 총장이 주저앉고 낙마하고 막 어수선하면 자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보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저는 1번이 자기 장사. 옛날에 그 사설까지 중앙일보에 사설까지 이게 그 이준석이 목적이 정권 교체냐, 자기 장사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도 넣었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자기 장사, 그다음에 2번째는 유승민 아바타, 유승민 당선. 이 2가지 때문에 자기네에게 정권 교체고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이게 윤석열을 주저앉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당한 공격이 논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유승민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모욕이다. 이미 일가를 이뤘고 청출어람의 수준에 와 있다. 유승민은 당대표를 못했지 않느냐. 제1야당에. 뭐 조그마한 당대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승민계냐 하는데 홍준표 얘기가 맞기는 맞는 모양이네요. 내가 누군데 내가 유승민계야? 나가 대통령 될 거야. 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큰 프로젝트랄까? 이렇게 담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게 그 1번이라는 거고. 예. 근데 문제는 홍준표하고도 이게 이준석이 상당히 밀을 관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이게 지금 밀을 관계인 게 지금 이준석의 목표는 일단 제일 먼저 쳐야 될 게 윤석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최재형까지 윤최를 치고 그럼 이게 그 자기가 그리는 거는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경합하는 이런 이게 구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과 되기가 더 쉽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중도 쪽은 유승민이니까 홍준표보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하고 지금 한번 이준석하고 보십시오. 서로 이게 엄청나게 지금 띄워주고 케미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이를 지금 어떻게 했냐. 가장 노는 게 과거 홍준표 모델이라고 있어요. 홍준표가 이제 대표할 때 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했잖아요. 그때 최고위원 선두로 사퇴한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박근혜 비대위가 일어선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그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제일 먼저 나설 게 김재원 최고위원. 그다음에 그 이번에 병원에 계속 있다 놓은 조수진 최고위원. 거기다가 이제 그 정미경이까지는 놓을 것 같아. 근데 변진이는 안 놓을 것 같아. 변진이는 홍준표계니까. 이 말은 이게 그만큼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이가 지금 이게 결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적을 윤석열이를 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좌파 패널들 방송할 때 종편에서 만나보면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노는 게 누가 될 거냐면 전부 게 유승민하고 홍준표 싸움이다. 이렇게 다 분석해요. 이게 바로 희망 섞인 역선택이거든요. 지금 이게 좌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나 최정이 꼬꾸라지고 홍준표하고 유승민이나 누가 이게 후보가 되면 이거는 이제 정권 따난 당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이준석이가 상당히 반관계 문재인 척하고 내일도 아마 모레인가 그 19일 날 그게 뭡니까? 문재인하고 만나가 또 인공호흡기 달아주잖아. 문재인한테 인공호흡기 달아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게. 또 문재인은 거기에 대해서도 당근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뭐 언론중재법 그런 것 좀 유보를 시키겠다든가 해가지고 이준석한테 힘을 확 실어주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좌파 패널들 방송을 유심히 보세요. 전부 이게 이준석이를 띄우고 윤석열을 까내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이준석이가 방단계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이는 윤석열이가 전 총장이 입당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뭐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입당 과정에서도 또 이준석이 장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뭐 정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7월 25일 날 치맥 회동했고 그때 입당한다는 것이 굳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발표할 때 입당을 하려면은 한 2, 3일 전에 나한테 알려달라. 해갖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29일 날 딱 이준석한테만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근데 그날 저녁에 바로 뉴데일리 아닌가? 데일리 안에 그게 단독 보도로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다른 언론에서 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30일 날 입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준석은 대표 지도부 패싱이다 하면서 계속 윤석열을 또 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누가 언론한테 흘렸겠어요. 이준석 측에서 흘렸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준석이가요. 8월 달에만 이게 그 절반 지날 때 어제 그저께까지요. 40여 개가 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거예요. 2주 동안에. 근데 그게 전부 다 문재인이 비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간첩단이라든지 최근에 백신 문제라든지 드루킹 문제라든지 최근에 그 현안들이 많잖아요. 뭐 언론 하나도 이게 그 언급한 게 없어요. 전부 이게 그 윤 총장 비판하고 까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막 인터뷰를 7, 8개 방송 출연 많이 했잖아요. 이럴 때마다 이게 전부 윤석열 비판하는 건데 저는 상당히 언론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좌파 언론 쪽에 교묘하게 윤 총장한테 불리한 정보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교묘하게 먼저 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윤 총장 계획대로 안 되게 갈등이 이어져온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안 돼요. 예. 이 상태를 이렇게 방치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지죠. 지금은 이게 어떻게 지금 워낙 반문재인 정서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게 굴러는 가는데 이게 더 악화되고 막 골마지면요 심각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그 해결책을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게 아, 그래요? 하나는 이제 그 심지어도 언급한 탄핵은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대통령 탄핵이 있지 당대표에게 탄핵하는 절차가 없어요. 따라서 그런 방법이 심지어의 언급한 탄핵은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아까 조금 말했지만 최고위원회 최고위원들에게 사퇴하거나 이렇게 견제하면 그럼 이게 지도부가 와야 되면 비례로 갈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들이 결단을 내리는 이게 첫째 옛날에 홍준표 모델 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선준비위원회가 아니고 경선관리위원회를 이게 조기에 출범시키면서 오히려 이게 정권을 거기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선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이 합의해서 이게 구성하도록 예. 후보들이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경선관리위원회 구성을 이준석이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후보들이 이제 그 합의해가지고 경선관리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서 출범시켜서 정권을 주면 앞으로 이렇게 지도부가 이런 데 장난을 못 칠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이런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최고위원회에서 결단을 해가지고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야권이 그렇게 분란이 나면은 국민들이 신뢰를 걷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경선관리위원회 경선관리위원회 전권을 주고 이준석은 이제 좀 뒤로 빠져라. 모든 결정은 거기서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야 하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경선관리위원장을 지금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을 시키겠다고 사실상 뭐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서병수 의원은 이준석의 비서실장 서범수 의원의 친형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서병수 의원은 어떻게 보면 골수 친박 인사지요. 지난번 국회에서도 뭐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해가지고 또 아직도 그 탄핵의 강을 못 넘냐 이런 논란까지 빚었는데 그래서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사람도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준석이가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분란의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희 아버님도 제가 서정욱 아닙니까? 예. 아버님도 이게 함자가 중자 숫자입니다. 예. 다 이게 숫자 돌림이에요. 근데 그 숫자 돌림 두 분 있잖아요. 예. 그분에게 당을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가 말하면 바로 근데 범수, 그다음에 병수, 이 양수 두 명의 수가 당을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경선 준비나 관리는 똑같아지잖아요. 그래가는 안 되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 당내 중진 중에는 없어요. 이미 정진석이나 권성동은 윤 총장 측에 붙어버렸잖아. 그리고 나머지 중진들도 다 이게 지금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뭐, 주호영이나 나경원, 홍문표 그런 분들도 지난번에 그 공정한 경선 관리 부분, 그 부분을 아주 엄청나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주호영 이분은 원래 이제 유승민하고 바른당도 같이 쭉 했지만 본인이 이게 당대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당대표 노각에 떨어진 분이 하면 또 권위가 안 서요. 그래서는 이게 나경원이나 주호영도 안 되고요. 홍문표도 안 되고 꼴등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당 외에서 당 외에서 근데 저는 전면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하는 거죠. 뭐 위원장 중에 예를 들어 김병준 위원장 이런 분은 괜찮아요. 그렇죠. 서로 영입을 하니 김병준 위원장이든 당 외에서 위원장을 영입하고 그 위원들도 절반에게 당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각 캠프 있잖아. 캠프 측에서도 한 명씩 추천하고 그렇게 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공정하게 이게 윤 총장이 그때 그 우리 광복절에 효창공원에서 뭐라 했어요? 국민의힘부터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이준석이 너 하는 게 공정과 상식과 거리가 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발언입니다. 그 이준석이 너 뜯어보면 이게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 아니냐? 불신론 발언이에요. 엄청난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핵폭탄급 발언이에요, 이게. 국민의힘부터 공정상식이라는 거는 문재인이가 공정상식을 파괴해서 이게 윤 총장이 나왔잖아.
근데 이준석인도 문재인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구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준석의 입김은 완전히 배제하고요. 어떤 게 외부 인사로서 상당히 절반 가까이 구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선 캠프들이 합의해서 또 의견 반영해서 이렇게 저는 구성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이제 그 상식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데 그 경선관리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얼핏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칼럼도 많이 쓰는 전 고려대 총장하신 분이 있어요. 예, 머리 있죠. 허옇고. 그분이 과거에 뭐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도 모시자는 얘기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모시면 아무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쪽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떤 정치적 특정 성향을 나타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어쩔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옛날에 저도 그 고려대 총장님요. 예. 제가 알기로 염재호 맞아요. 염재호. 예? 예. 아 제가 이게 검색해 보니까 염재호 교수님 제 글을 많이 읽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훌륭하죠. 예, 그런 분들 뭐 이렇게 경선위원장 모신다고 하면은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자유파예요. 아주 이게 강직하고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저희가 막 이렇게 상고초려서 영입을 못해서 그렇지 찾아보면 이게 정말 천한 인재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공정하게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이런 갈등 양상이 조기에 진화가 되어야 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가 구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103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캠프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 운명이 걸린 얘기인데 다들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선 의원도 무슨 60여 명 되고 또 다선 중진들도 이건 나서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준석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요. 이준석, 당신이 이제 서 있는 전쟁터, 전장이라 하잖아요. 전쟁터가 이게 어디냐? 지금 이게 전쟁터가 문재인하고 이게 피 터지면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이게 전쟁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라면 선명성 있잖아. 야당의 투쟁성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특히 이게 지금 선관위부터 불공정 선거가 판치고 부정선거 판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야당 대표가 어떻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이 백신이든 지원금 가지고 몇 표이나 하잖아요. 이재명이도. 그렇죠. 이재명이도 이게 하잖아요. 경기도 돈 가지고 자기가 12%몇 평이 하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비판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안 되면 이게 단식하고 머리 삭발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저쪽하고는 이게 하나도 안 싸우고 자고 일하면 이게 글 올리는 게 매일 윤석열. 자고 나면 이게 싸우고 있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유튜브 책임에 또 돌려요. 유튜버가 싸움 부추긴다는 거야.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싸우는데 당대표가 가만히 있다는 게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옛날에 그 사쿠라 야당도 옛날에 뭐 우리 그 이민호 신민당 있잖아요. 그때 YS하고 DJ가 민추협 해가지고 왜 당 만들어 놓았잖아요. 85년인가? 이런 게 그 옛날에도 이게 사쿠라 여당의 제2중대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준석이 보면 야 문재인의 본부 중대인가? 송영길이보다 더 이렇게 문재인한테 충성하는 것 같아. 송영길은 또 형님하고 하면서 그냥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중대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본부 중대가 돼가 싸우고 있으니 앞으로 이게 그 본인이 어디서 싸워야 될지 이 전쟁터를 이게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자꾸 이게 아군한테 뒤에서 총진하지 말고 제일 전면에 서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라.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저도 100% 서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합니다.